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친구들이 부피가 뭔지를 알아야지 비교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부피가 뭔지 먼저 알려줄게요. 부피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책도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있을 테니까 책의 부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책상의 부피도 있을 수 있고, 휴지의 부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피가 있는데, 오늘은 직육면체 모양에서의 부피, 그리고 여러 직육면체가 있을 때 어떤 직육면체의 부피가 더 큰지 비교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직접 부피 비교하기예요. 직접 부피 비교하기는 정말로 직접 맞대어서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어떤 부분을 기준을 가로로 놨을 때 가로에 해당하는 모서리 길이, 세로에 해당하는 모서리 길이,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 길이, 그래서 4개씩 길이가 같죠. 그래서 세 종류 4개씩 해서 모서리가 12개죠. 그랬을 때 가로, 세로, 높이 중에서 2종류 이상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랑 볼게요. 지금 가와 나의 직육면체로 볼 때 가는 12cm, 12cm, 10cm, 나는 12, 12, 11cm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쵸? 12cm가 2번씩 있다 입니다. 그러면 12cm씩 있는 우리가 여기 12cm에 해당하는 이 면과 여기 12cm에 해당하는 면, 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직접 맞대어 비교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닥에 닿게 직육면체를 놓았을 때 가는 높이가 10cm고 나는 11cm죠. 그래서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로 높이가 누가 더 높은지가 부피를 더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12cm, 12cm를 우리가 바닥에 놓고 이 가와 나의 직육면체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위까지 오겠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의 부피가 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직육면체로 봅시다. 또 다른 걸로 봤을 때 나와 다를 봤더니 나와 다에는 12cm와 11cm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12cm, 11cm의 면에 선생님이 색칠을 해볼 건데 색칠이 좀 겹치겠네요. 나에서는 이 빨간 부분이 12cm와 11cm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여기 요 빨간 부분이 11cm와 12cm에 해당하죠. 그러면 저 빨간 두 면을 바닥에 닿게 이 직육면체를 놓는다면 나는 높이가 12cm 그리고 다는 13cm 그래서 다가 더 위까지 솟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하고 다를 부피를 비교한다면 다가 더 크구나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짝을 못 이룬 게 가와 다인데요. 가는 10cm, 12cm, 12cm 다는 11cm, 12cm, 13cm. 그래서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두 종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종류가 돼야 그 면을 바닥에 닿게 놓고 어디가 더 높이 솟나 볼 건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가와 다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임의의 물건을 이용하여 부피 비교하기 인데요. 임의의 단위 물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자 상자든 똑같은 필통이든 똑같은 블록이든 그거를 똑같은 거를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직육면체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직육면체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고요. 가와 나를 봤을 때 가와 나는 똑같은 크기의 물건을 넣었네요. 그랬을 때 가는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그러면 한 층에 9개가 들어가 있겠고 하나, 둘, 셋, 넷. 4층까지 쌓았네요. 그러면 9, 4, 36. 36개가
이 가라는 직육면체 안에 들어간 거고요. 똑같은 물건을 나에 넣었을 때 나는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로로는 하나, 둘, 셋. 그러면 한 층에 15개, 그리고 2층으로 쌓았네요. 그러면 30개의 쌓기나무가 아니라 임의의 물건을 나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와 나는 똑같은 물건을 넣었고, 그때 가에는 36개, 그 다음에 나에는 30개 넣었기 때문에 36개와 30개를 비교하면 36개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부피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가가 더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를 봅시다. 다는 어떤 물건을 넣었는데 가로로 3개, 세로로 5개, 그 다음에 층수로는 2층, 높이로는 2개. 따라서 30개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뭐 나도 30개, 다도 30개라고 해서 부피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넣은 그 물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넣은 물건이 몇 개다 그걸로 나와 다의 부피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꼭 같은 물건이어야 해요. 자, 세 번째 방법이에요.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려져도 있지만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요. 가로로 4cm, 세로로 2cm, 높이가 3cm죠. 그러면 여기에 쌓기나무를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인 쌓기나무로 똑같이 저 모양을 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가 4니까 여기는 4개를 쌓았죠? 선생님 잘 그릴 자신이 없어서 그려진 걸로 했어요. 그러면 세로는 2cm니까 2개를 쌓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cm다 보니 1cm짜리를 몇 개를 쌓아야 돼요? 그렇죠. 3층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쌓기나무를 쌓아서 저 직육면체와 똑같은 모양을 쌓았더니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했어요? 그렇죠. 가로로 4개, 세로로 2개, 높이로 3개. 그래서 3층까지 쌓았더니 24개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인 오른쪽 모양을 쌓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나 보면 4cm, 3cm, 3cm이기 때문에 가로로 4개를 쌓고 세로로 3개를 쌓아서 한 층에 지금 몇 개가 쌓여요? 그쵸? 12개가 쌓이죠. 그런데 높이가 3cm다 보니까 3층까지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직육면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가로로 4개, 세로로 3개, 높이로 3개, 3층까지 그래서 12개가 1층, 그 다음에 그게 3층까지므로 36개가 필요하네요. 따라서 똑같은 모양을 쌓기 위해 쌓기나무가 24개 필요한 경우와 그 다음에 36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4개보다 36개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과 왼쪽 쌓기나무와 오른쪽 쌓기나무를 비교했을 때 직육면체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모양을 쌓기 위해 필요한 쌓기나무가 많을수록 부피가 더 크다.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하기를 배웠죠.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예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배운 걸 다져볼까요? 그럼 예제 1번이에요. 가나다 새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그리고 3개의 직육면체를 우리에게 주고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를 줬습니다. 먼저 1번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가나다 새 직육면체의 세로와 높이는 모두 같대요. 그러면 세로하고 높이가 정말 같은지 보면 세로는 4cm로 같고 높이는 8cm로 같네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입니다.
자,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2개씩 있는 이 면을 바닥에 닿게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제일 높은 높이를 갖는 게 여기 가로 길이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가는 12cm, 나는 6cm, 그리고 다는 10cm. 그러면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에 맞게 기호를 쓴다면 자, 그러면 답은 다시 한번 적어줍시다. 답은 부피가 가장 큰 거 아니고요. 큰 것부터 차례로기 때문에 가다나 라고 순서대로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번인데요. 두 상자의 크기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타일을 담아 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가와 나 상자 중에서 부피가 더 큰 상자는 어느 것인가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물건 근데 반드시 크기가 같은 거를 담았을 때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가 부피가 더 크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크기가 같다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를 세면 되겠네요. 자, 가는 가로로 2개. 그 다음에 세로로 2개. 그러면 한 층에 4개인데 1, 2, 3층까지 쌓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는 12개의 타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봅시다. 나는 크기가 같은 타일을 가로에는 3개. 그 다음에 세로에 3개. 그러면 한 층에 9개가 쌓이는데 그것을 다시 2층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9, 2, 18, 18개를 넣을 수 있네요. 그래서 4개씩 3층, 9개씩 2층 해서 우리가 12개, 18개를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12보다 18이 큰 수이기 때문에 어느 상자가 더 부피가 큰가요? 그렇죠. 나 상자입니다. 1번이에요. 가나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알맞은 것에 0표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는 쌓기나무 몇 개로 만든 직육면체인지 나는 쌓기나무 몇 개로 만든 직육면체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1번에서 가에 있는 쌓기나무는 몇 개인가 했는데 가는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자, 그래서 한 층에 4개인데 1, 2, 3, 4층까지 쌓았네요. 그러면 4, 4, 16. 따라서 가는 16개이고 나는 가로로 5개, 세로로 2개. 그래서 한 층에 10개인데 2층까지 쌓았네요. 따라서 여기는 4, 5, 20개의 쌓기나무가 쌓여 있습니다. 쌓기나무 개수가 더 많은 것은 자, 우리가 16보다 20이 크므로 나죠. 그래서 부피가 더 큰 것도 뭔가요? 그렇죠. 나입니다.